네, 남현중 변호사입니다. 조태용 피고인을 위한 모두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중 조태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인 도피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직무수행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범인 도피에 관하여 도피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고의 및 공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었으며 고의 및 공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정치적 공격을 무리하게 형사상 범죄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오류가 다수 있습니다. 먼저 범인 도피죄의 불성립에 대해서 변론하겠습니다. 범인 도피죄에서 도피라 함은 적어도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를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로 열거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3년 9월경 외교부 기조실장 조구레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2023년 11월 19일 동일한 조구레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2023년 12월 5일 당시 외교부 차관이었던 장호진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소장에 열거된 사실 중 사실관계의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위, 즉 조태용 피고인이 2023년 9월경 외교부 기조실장 조구레에게 전화했을 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낼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옆에 제시된 조구레 피신조서 진술과 같이 조태용 피고인이 조구레에게 이종섭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것은 2달 정도가 지난 2023년 11월 19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조구레는 그때 처음으로 이종섭의 이름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 9월경 통화에서는 이종섭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호주 대사 교체 가능 여부만 물었고, 조구레로부터 현재 대사가 정년 초과직이기 때문에 연말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호진, 황소진 등 외교부 공무원들 모두 이종섭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2023년 11월 19일 경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5일경 통화입니다. 조태용 피고인이 외교부 차관이었던 장호진에게 전화해서 1월까지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착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태용 피고인이 장호진 차관에게 전화해서 말한 것은 가급적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를 전달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옆에 인용한 조서를 보시면 장호진 피고인은 1회 조서에서 빨리 호주 대사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2회 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점을 특정하며 지시를 했냐고 묻자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회 진술과 같이 빨리 호주 대사로 보내라는 정도의 언급만 있었던 것이 실체 진실입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1월 내 부임, 이번 주 내 상신, 대마슈 등은 조태용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조태용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장호진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빠른 일정이 1월이라고 생각하고 1월 중 부임을 전제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구레의 진술을 보면 당초부터, 즉 2023년 11월부터 24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임명을 전제로 임명 절차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임명 시점에 큰 변화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보면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는
2023년 11월 19일 및 12월 5일 재외공관장 임명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통상 인사 관련 지시는 인사비서관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교안보 관련 인사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하여 부처에 하다라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또한 그러한 통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공관장 임명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범인 도피라고 주장하나 범인을 도피시키면서 범인이 호주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매우 생경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장은 근무 장소와 체류지, 연락처가 모두 공개되고 특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 소환, 일시 귀국 후 조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특검은 마치 재외공무원은 입국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나 증거에 첨부된 규정을 보면 공무 외의 목적으로도 연 2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몽골 대사가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거나 전 유엔 대사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일시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의 출국으로 거주지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곤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거주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우선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출국 전 장기간 시간이 있었다면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 또한 소명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분 주장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범인 도피가 아닌 증거인멸에 관한 주장에 가깝습니다.